자, 이제는 이제 위장에 생긴 질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담즙이나 담즙 또 염이라고 불러요. 염, 담즙염. 여기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담석이 생기면은 무조건 막겠죠. 막으면은 담즙 자체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위에서 소화가 안 되죠. 지금 담석으로 인한 소화 불량은 담즙과 담즙염이 위장으로 역류합니다. 그래서 위액의 성분과 위장에서 만들어지는 점액의 양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위에는 뭐가 생성이 돼야 돼요? 위산. 위에는 위산, 염산이죠. 위산과 점액이 이렇게 섞입니다. 위에는. 근데 이 담즙이 어떻게 돼요? 역류해서 이게 강산성이죠. 강산성. 이게 알칼리성이란 말이에요. 강알칼리. 자, 그래서 담즙이 역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중화돼 버리니까. 중화되잖아요. 이 담즙이 역류하면은 점액 부족으로 위염이나 위궤양이 발생하게 되고 위장의 표피세포가 산성이 노출되면은 쭉 돼요. 그래서 위산이 이제 부족해지면은 자, 여기가 분문구라고 그래요. 분문. 그래서 여기는 관략근이 있어. 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위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관략근이 있어. 관략근. 여기 관략근. 식도 관략근이. 근데 이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여기 올라가 버려. 어느 정도 위산의 그 산성을 유지를 해줘야 이게 딱 막혀 있는데 이게 산성이 유지 안 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폐활을 유지를 못하면 이게 열려버려서 올라가 버린다고. 이게 이완돼 버려. 그러면 여기에는 위산에 강할 수 있는 점막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고 여기 위산에는 위는 안전해. 근데 여기는 식도는 바로 위산에 보호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상피세포가 뭘로 변해버려요? 위산에 타버려. 그러니까 이 솟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피세포가 다 변해버리죠. 그래서 식도암이 생기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 우리가 위산 과다로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위산 과다가 아니라 위산 부족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위산이 와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제산제를 쓰면은 여기에는 증상이 완화가 돼. 근데 다시 위산까지도 약화시키잖아요. 그럼 위산 분비가 덜 되고 있고 부족해진 상태가 더 강해요, 안 강해요? 더 강해지죠. 그러면 소화 장애가 더 생겨요, 안 생겨요? 더 생기면서 역류성 식도가 나아요, 안 나아요? 더 심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초대사 과정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이 발생하고 점막의 궤양, 출혈, 그 다음에 위벽천공, 복막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위산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12지장으로 들어갔어요. 이 12지장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담즙과 췌장액이 안 나온 상태는 지금 일단 뭐예요? 산성이죠. 지금 산성이죠. 위산이니까 위에서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화를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담즙과 이자액. 여기에 알칼리가 들어가서 중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화를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켜요. 여기서 담즙이 막아버리면 담석이 있으면. 그러면 이 12지장은 원래 중성에 딱 맞춰져 있었는데 산성이 들어와 버렸네?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염산에 대체할 수 있는 기가 없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죠. 그래서 12지장 궤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2지장 내벽까지 침투하면 12지장 궤양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왜 그런 거 발생하냐? 과식을 하면은 이게 위산이 많이 분비가 돼요. 과식을 하면은. 그 다음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 그 한약에는 상반, 상오 이런 게 있어요. 뭐하고 뭐를 먹으면 이게 조구조 반응을 해버려.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위산 분비도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 부위에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위산이 많이 생성돼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실제로는 장에서 노폐물이라든가 독성 물질, 담즙이 위장으로 역류해서 위장 속에 산성, 위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즙의 역류는 위액 분비의 장애를 초래하고 위장에 너무 적은 염산을 생산하도록 하고 식도 관략근의 이완이 됩니다. 이게 각 산성 어느 정도의 산성을 유지해야 이 관략근이 제 기능을 하는데 이게 산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 되죠. 중화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위산이 역류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염산량이 부족하면 음식물을 너무 오랫동안 위장에 머무르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발효되죠. 위장이 많이 오랫동안 남잖아요. 그럼 여기가 노폐물인다. 부패 아까 해야 되죠. 부패. 다른 균들이 필요하죠. 그 균이 뭐예요? 헬리코박터 균이야. 헬리코박터. 그래서 제산제를 복용하면 음식물 소화가 더 어려워지고 위장과 소화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염의 기타 원인이 되고 간과 담낭에 담석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과식, 그 다음에 당분, 단 음식, 우리 액당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튀긴 음식, 과음, 지나친 흡연, 과도한 커피, 탄산음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 방사선 촬영, 면역 억제제, 항생제, 약이약, 소염제, 식중독, 자극적인 음식, 차가운 음료, 수분 부족, 정신적인 스트레스, 간과 담낭에 담석이 생겨서 다시 악순환을 된다. 그래서 악성 위암이 된다. 자, 우리가 위염이라고 하면 다 뭐라고 그래요? 헬리코박터균이라고 그러죠.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헬리코박터 검은 걸로 볼게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요것 때문에 우리가 위염이 생긴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위궤양. 이게. 다 요걸 생각하고 있죠. 자, 헬리코박터균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어. 약 먹고 죽겠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다고. 이게 박멸시키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해. 나 양성 봤는데 또 검사하니까 안 죽었대. 약 먹고 싹 죽였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 역할이 뭐냐면 정상적일 때는 호르몬 렙틴, 그 다음에 글렐린, 이 중요한 호르몬이 이제 발견됐어요. 렙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식욕 증진, 식욕, 체중, 그 다음에 신진대사, 생식 기능을 조절해요. 아주 좋은 놈이야. 그 다음에 그렐린이 없으면 안 돼. 이게 공복감을 느끼게. 그 다음에 식욕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이 렙틴과 글렐린의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균형. 균형을 이루고 이게 균형을 이루게 만들어요. 이게 그러면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딱 죽여버렸어. 항생제를 써서 박멸시켰어. 그러면은 식욕이라든가 체중, 신진대사, 생식기능, 공복감, 식욕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체중이 받아. 체중 조절이 안 돼. 체중 조절이 안 돼. 대신 소화성 궤양은 호전이 된 것 같이 느껴져. 그렇지만은 비만이 증가해서 암이라든가 당뇨, 심장병은 더 늘어나. 근데 약을 복용을 딱 멈췄어? 다시 증상이 시작돼. 이씨. 복용 중지 시 약을 복용 중지는 다시 궤양 발생. 그러면은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인가? 소화성 궤양. 소화성 궤양에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인가? 그럼 따져봅시다. 근데 정상인 사람한테도 있고 소화성 궤양 환자들한테도 있고 그런데 발생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적으로 5%밖에 안 돼. 뭐냐면은 20명의 환자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데 20명 안에는 그럼 헬리코박터균이 없냐? 엄청 많아. 단지 발병은 한 명만 발병했어. 그러면 헬리코박터가 원인이냐 아니냐? 그건 뭐냐? 헬리코박터가 꼭 위궤양, 소화성 궤양을 일으킬 만한 조건을 이 환자는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이 한 명한테는 소화성 궤양을 발생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뭔가. 그럼 이게 원인이지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냐? 아니다. 숫자는 돌리지 말고.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 오늘은 헬리코박터가 문제인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알아봤더니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은 이미 위장세포가 약해지고 손상이 있을 때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똑같은 헬리코박터균이 건강을 위해서는 무해한 것처럼 행동하고 이것만 조절하고 있다 이 말이야.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이 호르몬을 조절을 해서 체중 조절을 해주고 음식 조절을 해주고 식욕 조절을 해주고 신진대사를 조절해주고 있더라. 그 다음에 렙틴은 음식 섭취와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고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체중이 갑자기 찌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헬리코박터균을 항생제를 먹여서 박멸하니까 렙틴 호르몬이 체중 증가를 일으켜. 그러니까 비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급격하게 체중을 증가시키면서 몸의 모든 장기에 그다음 기관에 해를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병의 증상이나 병원균을 제거하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면 질병이 사라진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실제로는 증상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대개는 더 심각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순히 증상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그러면 헬리코박터균이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냐 이제 나오죠.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이 장의 폐색을 유발한다. 장의 폐색이 유발되니까 담즙과 독성물질이 위장으로 역류를 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뭘 써요? 항생제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위장의 미생물의 그 세균들을 다 죽였어. 그죠? 그래서 위장 기능이 약화되고 만성 질환이 되고 또 항생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니까 칸디다균이 증강해. 칸디다가. 그죠? 진균을 과잉 생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어떤 질환이 더 생겨요? 비만, 당뇨, 염증성 질환, 알레르기와 천식, 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며 면역체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더라. 그래서 또 우리 인간들은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열심히 항생제 먹고 있죠? 또 뭐 먹고 있어요? 백신 열심히 맞고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육류를 먹고 있는데 육류는 다 뭘 먹여서 키웠어요? 항생제를 먹여서 키웠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지금 뭘로 뒤덮여 있어요? 항생제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장내 세균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항생제를 우리는 먹고 있는 거야. 육식을 하면서도 항생제를 먹고 있어요. 그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불균형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모든 담석을 제거하고 건강한 식생활 하는 게 우리가 질병을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때요? 지금까지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원망했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얘들이 꼭 그렇게 변해야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담석. 담석이 문제, 담석.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서 남아있어요. 음식물이 남아있는 거죠. 소화를 다 못 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대로 산성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산성. 중화를 시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성 궤양을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간 청소부터 해야 돼요. 간 청소. 자, 소화성 궤양 치료법은 간 청소를 해야지만 낫는다.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접종골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각근 마사지는 기본. 장요근 마사지가 기본. 그 다음 호흡이 잘 돼야지 위장이 잘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치료해주는 게 소화성 궤양을 치료해주는 겁니다. 이완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접종골 마사지. 그러면서 간 청소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상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식생활, 운동, 수면 뭐 이런 거. 식생활과 그 다음에 생활습관, 스트레스 이런 거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뭐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뭐예요? 우리 아까 할 수 있던 해독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해독 프로그램을 지금 다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간 청소부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간 청소, 심장 청소, 장 청소, 혈액 청소, 기관지 청소, 림프, 신경 청소, 신경 뇌까지. 그 다음에 명상까지 이렇게 쭉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장 청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아까 소화기계도 간 청소 그래서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간 청소가. 묻혔다가